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저는 올해 51고요. 제 삶을 돌아보면 참 좋았다 싶은 날보다 고생했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마다 한숨이었으니까요. 저는 청소노동자이고 제 남편은 한평생 직장 생활이라고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목수일 배워서 꽤 성실히 일하러 다녔던 적도 있지만 어떤 일이든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직장에서 길어야 3년, 그 이상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생활은 매일같이 쪼달렸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평생 애 데리고 여름에 바닷가 한번 다녀온 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도 많은데 내 통장에는 잔고가 10만 원을 넘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남편한테 제발 적은 돈이라도 괜찮으니 어디 들어가면 성질 좀 죽이고 오랫동안 일하라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생, 이 세상은 글렀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이 지긋지긋한 인생 걔 못 준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도 볕들 날이 있더라고요. 제 인생의 볕은 남편이 주제도 안 되게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때가 5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일하던 건설 현장을 또 때려치우고 앞으로는 절대 현장에서 일 안 한다며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왜 관뒀냐고 물어보니 어린 반장이란 놈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람을 시켜먹고 잔소리를 해대서 더러워서 더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다시 현장 가서 일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평생 현장에서 일했는데 앞으로 현장 일 안 하면 뭐 할 거냐고 물으니 앞으로는 번듯한 옷 입고 하는 일을 찾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사람이 하던 일을 해야지 갑자기 어떻게 일을 바꾸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말 하나마나 소리 지르고 불같이 화낼 것 뻔하니 그냥 어떤 직장이든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일을 구하겠다던 남편은 집에서 빈둥거리더니 일자리 구하러 나가야 되니까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일자리 구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저보고 네가 세상 돌아가는 걸 아냐고 면접 보러 가는 게 후줄근한 옷 입고 가면 누가 뽑아주냐고 바지하고 셔츠라도 하나 사 입게 돈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다고 5만 원을 주니 누굴 거지로 아냐고 5만 원 더 내놓으라고 들고 있던 가방을 저한테 집어 던지더라고요. 5만 원 더 안 주면 오늘 또 난리 나겠다 싶어서 5만 원을 더 내어주니 앞으로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나갔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가슴이 턱 막히더군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 팔자를 원망했지요. 그렇게 남편은 3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갈 때마다 꼬박꼬박 돈을 몇만 원씩 가져갔고 돈을 안 주면 제 지갑에 있는 돈은 물론 애 저금통에 있는 돈까지 탈탈 털어갔고 나중에는 18K 금반지와 목걸이도 내다 팔았더라고요. 저는 참다 울분이 터져올라서 소리 질렀습니다. 안 그래도 돈 없는데 일자리는 안 구하고 돈만 자꾸 가져가면 다 같이 굶어 죽자는 거냐고 하루는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때 남편 손버릇이 다시 나와 들고 있던 스킨병을 저한테 집어던지는 바람에 저는 이마가 찢어져 5반을 꿰매야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제 모습을 보고 엄마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아버지가 뭘 집어던지면 엄마는 더 큰 거 집어던져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니 자꾸 사람을 깔보고 계속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고요. 다 큰 아들이 속상해서 눈물을 훔치는 걸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는 고생해도 아들은 구김살 없이 잘 키우고 싶었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모습밖에 없으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만 살자,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 말자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리석어가지고 이혼하는 것보다는 가정을 지키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아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지킬 가정이 따로 있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달려들어오더니 엄마 빨리 나와보라고 아버지가 어떤 못생긴 아줌마하고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집에 오다가 한 골목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서 슬쩍 들여다봤는데 아버지가 여자 옆에 앉아서 어깨에 손도 올리고 손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얼굴을 닿을 듯 말 듯 가까이 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몰래 사진을 몇 장 찍기는 했는데 제대로 안 나온 것 같다고 빨리 가서 엄마도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말한 식당으로 갔고 그곳은 집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잔막걸리를 파는 집이었어요. 아들 말대로 그곳에는 남편이 어떤 60도 다 돼 보이는 여자와 함께 술잔을 마주치고 안주를 서로 먹여주고 진상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화가 나기는커녕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마누라한테는 물건 집어 던지고 돈이나 뜯어가는 인간이 딴 여자한테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느끼한 소리도 하고 옛날 영화에서 신성일이 말하듯이 목소리를 쩍 깔고 말을 하더라고요. 둘이 얼굴은 또 왜 그리 가까이 붙이고 앉아있는지 보기만 해도 입냄새 날 것 같았습니다. 한 쌍의 바퀴벌레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몰래 문 밖에서 지켜보다가 아들한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속이 울렁거려서 저녁 먹은 거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만 가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냥 가냐고 아버지가 바람이 났는데 한판 때려 엎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 없고 저러다가 저 여자하고 살림이라도 차리면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사는 거 아니겠냐고 둘이 가까워지기만을 바란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들은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혹시 오리발 내밀지 모르니 사진이라도 찍어 놓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집에 와서 바로 자버렸습니다. 그 인간이야 어떻게 살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 밥 챙겨주고 청소하러 나가야 했으니까요. 밤에 푹 자고 일어나니 남편이 보이기는커녕 아예 집에 들어온 흔적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 인간이 드디어 일 냈구나 싶었습니다. 화도 안 났습니다. 제발 안 들어올 거면 영원히 들어오지 말아라 속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인간이 집에 들어와서 대자로 뻗어 자고 있더라고요. 자고 있는 그 꼴이 얼마나 보기가 싫던지 설거지를 하면서 일부러 그릇을 집어 던지다시피 하면서 시끄럽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뭐가 이리 시끄럽냐고 집구석이 편해야 집에 들어올 맛이 나지 마누라가 저 모양이니 집구석에 내가 들어오고 싶겠냐고 하면서 또 저한테 뭐라고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일주일에 2~3번은 집에 안 들어왔고 저는 왜 안 들어왔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날은 어김없이 돈 내놓으라고 소리쳤고 돈 안 내놓으면 제 일터에 와서 난장판을 부리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봐온 아들이 하루는 저를 보고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도 찾아보고 상담도 해봤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면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엄마도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네 아버지가 이혼 안 해줘도 법이 이혼하라고 하는 거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혼 소송하면 법원에서 이혼하게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소송도 혼자는 못할 거 아니냐고 돈이 있어야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아들은 돈 없는 사람은 이혼도 못하냐고, 돈 없어도 이혼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한참 동안 인터넷을 검색해 보더니 법원에 가면 이런 방법 알려주는 데가 있다고 한번 가서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엄마가 꼭 가서 알아보겠다고 했지요. 저는 며칠 뒤 반차를 내고 법원에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혹시 돈이 없어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소송구조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이혼 소송에 드는 인지세나 송달료나 모두 도움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하려면 반드시 배우자의 잘못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 증거도 잘 모아서 신청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겠다는 결심 하나로 남편이 들어오면 돈을 쥐어주고 여자 만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반지하 그 여자 집에 들락거리는 남편 증거도 잡을 수 있었고요. 법원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혼 신청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장이 남편에게 도착했을 때 남편은 눈이 뒤집어지고 간땡이가 부었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경찰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물어보자 아들은 아버지가 맨날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함부로 대해서 엄마하고 나는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경찰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더 길길이 날뛰니 경찰이 그 모습을 보고 경찰서 같이 가시자고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후로 경찰은 저와 아들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고 남편의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남편은 집에도 찾아오지 못하고 전화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그 못생긴 여자 집으로 갔는데 돈 한 푼 없이 집으로 찾아오니 그 여자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빌붙어서 사느냐고 자꾸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는 신세가 되어서 어떻게든 저한테 빌붙어 보려고 했지만 법이 어디 그냥 두나요? 남편하고 저는 법원 도움으로 결혼 29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고 제 인생의 꽃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은 지금 대학생이 돼서 엄마 고생한다고 같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고 있습니다. 둘이 사는데 둘이 같이 벌어서 아끼니 늘 텅텅 비었던 통장에도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이면 꼬박꼬박 아들하고 둘이 고기도 먹으러 가고 지난달에는 같이 산에도 다녀왔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남편은 가끔 아들한테 전화해서 돈 내기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때마다 엄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있으니 아버지도 돈은 직접 벌어서 쓰라고 전화 올 때마다 따끔하게 한마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그 성질머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배달일 했다가 해고당하고 편의점에 일했다가 해고당하고 여전히 자기 버릇 개 못 주고 사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항상 왜 이 모양인가, 이 인생은 박복하기만 하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긴 터널을 지나니 빛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힘든 분들도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찾아올 수 있으니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